안녕하십니까. 돈툴 주방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딘가요? 코엑스, 지금 저희 명동 사무실 쪽에서 코엑스로 이동을 해야 돼서 이동하면서 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이제 오늘 아침부터 쭉 뭐 기사라든가 뭐 나오던 내용들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갭 투자 관련된 부분들은 뭐 이제 더 이상 관련된 내용들은 특별히 촬영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갭 투자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국내 부동산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분야, 그리고 뭐 부동산 쪽 뭐 전문가들 많이 계시죠.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부동산에 작게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한국 경제에 어쩔 수 없이 연관이 돼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 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눈이 와서 이게 촬영이 되나요? 눈이 오는 게 좀 보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거시경제 얘기들 많이 하시죠, 한국에서. 뭐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는 좀 경제 분야를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쪼개서 저는 보는 편입니다. 경제라는 거는 이제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누구 주머니로 들어가고 또 어떻게 이제 이 돈이 순환이 되는지,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주로 보고 있고요. 아마 뭐 다른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그런 거 신경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이제 사업 자체가 뭐 핀테크, 페이먼트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돈의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민감하게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돈이 나와야 될 곳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출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말고는 없네요. 수출 말고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뭐 어떤 자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하 자원 같은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하 자원이라고 하면 석유 말고 석탄도 포함이 되나요? 석탄도 수출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광물 관련된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은 아마 잘 아실 테지만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는데, 왜냐면 한국이 제가 알기로는 뭐 그렇게 많은 어떤 천연 자원을 수출하는 회사래요. 수출하는 나라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이제 천연자원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해외에 수출하고 돈이 되든지, 뭐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 내수에서 어찌됐든 뭔가를 생산해가지고 부가가치를 거기에 더해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은 일단 천연자원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무형의 자원이라고 하면 관광자원일 텐데, 관광자원 말고 또 있나요? 뭐 그런 산업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생각나는 건, 지금 생각나는 건 관광 쪽인데, 한국에서 관광지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뭐 어찌됐든 서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울밖에 모르고요. 서울, 제주도 밖에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부산도 있겠죠. 부산에도 있을 거고, 저희 어머니 고향이고 이제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목포도 뭔가 있겠죠. 근데 목포를, 해외에 누군가가 목포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수는 아마 엑스포 때문에 좀 들어봤으려나요? 하여튼 뭐 그런 뭔가가 이제 생산을 한 후에 판매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지금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없어졌죠. 뭐 제조업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조다. 한국에서 뭔가 특별한 거 제조하는 거 있나요? 뭐 삼성이나 이런 데서 뭔가 특별한 뭐 반도체를 개발하셔서 뭐 만들고 있는 거, 그런 것들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돈이 나올 구멍은 얼마든지 좀 예측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돈이 나올 곳은 정해져 있는데, 돈을 쓰는 거, 이제 뭐 돈을 어떻게든 뭐 나왔다고 칩시다. 뭐 보통 나왔다고 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월급을 받는 경우죠.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들을 본인이 어떤 노동력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를 받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회사에서 본인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게 어떤 생산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업무들, 제조업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지만, 과연 그 수많은 사무직들, 블루칼라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무엇을 생산을 하고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제 컨텐츠 쪽 산업이라든가 이쪽은 당연히 굉장히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거와 상관이 없는 진짜 흔히 얘기하는 사무직들, 그분들은 사실은 어찌됐든 사무실에 앉아서 열심히 회사, 기업을 위해서 뭔가 업무를 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급여를 받는데, 뭐 어찌됐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돈을 버는 행위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여를 통해서 최초에 돈이 생겼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돈을 쓸 곳이 어디 있을까요? 주로 쓰는 곳은 밥을 먹거나, 의식주죠. 옷을 사 입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집 관련된 부분들, 월세를 내거나, 또는 전세 대출을 받은 것들을 전세 대출 이자를 내거나 원금과, 아니면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저축을 들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내용들이.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저녁에 뭐 술 한잔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이제 여가 활동을 한다. 그런 것들로 뭐 어느 정도 과연 돈을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쓰려면 사실은 지금 뭐 저희 현대 사회에서, 예전이 아니라 현대 사회 같은 경우는 뭐 당장에 먹지 못해서 죽거나 입지 못해서 얼어 죽거나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편한 시대고, 물론 이제 그렇게 이제 소외된 계층 같은 경우들은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로 연탄 한 장 사기도 힘들고 그런 계층들도 있겠지만, 그런 계층은 일단은 지금 이제 뭐 언급을 안 하려는 거고요. 그분들은 이제 애초에 시스템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인 그런 케이스들이죠. 그거는 보통은 이제 국가에서 복지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경제 기본 시스템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돈을 일단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를 쓸 수 있는 곳은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뭐 직장 생활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노동을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보통 한 8시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시간, 이제 24시간 중에 8시간은 잠을 자죠. 예. 그리고 8시간은 일을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8시간은 사실은 여가를 즐겨야 됩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그래서 8시간 일하고 8시간 여가 즐기고 8시간 자고, 그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특히 한국 쪽, 제가 일단 뭐 물론 중국 쪽을 예를 들어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한국을 예를 든다면 8시간 근무하는 동안 돈 쓸 일은 거의 사실 없죠. 최근에는 이제 뭐 사무실에서 뭐 먹는 것도 주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안 준다라고 했을 때는 출퇴근 교통비, 그리고 점심 식대 정도 되겠죠. 아침도 가서 뭐 사 먹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분들은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대부분은 외부에서 먹습니다. 집에서 먹는 경우는 손에 꼽죠. 하여튼 뭐 한국이라고 치면 8시간 근무하는 동안 사실 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근무가 끝났다, 그럼 여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좀 여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헬스장 가서 이제 운동하는 거를 여가로 봐야 될지, 뭐 개인의 어떤 뭐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뭐 하여튼 자기 관리죠. 자기 관리하는데 시간 쓰시고, 뭐 학원을 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자기 관리에 포함이 될 텐데, 어찌됐든 그 개인 활동, 이제 여가 시간 동안 돈을 쓰는 게 집중적으로 써야 될 텐데, 잠잘 동안은 또 시간을 안 쓰시겠죠. 시간이 아니라 돈을 안 쓰시겠죠. 잠자는 동안은. 그러면 어찌됐든 뭐 일하는 8시간 빼고 나머지 8시간 동안 뭐든지 쓸 게 있어야 됩니다. 좀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래야지 이 돈이, 사실 벌리는 구멍도 딸랑 월급 하나뿐인데 월급으로 벌어서 들인 돈을 여가 활동에 써야 되는데, 여가 활동에 쓸 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한국에서는 저는 일단 그게 첫 번째로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 상황의 문제, 여가 시간이 없었던 문제들, 뭐 예전에 뭐 노동 시간이 과하거나 뭐 이렇게 야근을 많이 하거나 이런 것들, 아직도 그런 데가 있으신가요? 아직도 그런 곳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제가 흔히 표현하는 우물국 개구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아직도 뭔가 직장 생활이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면서 본인의 그 사업장에 들이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8시간 이상을 초과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노예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노예입니다. 인생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일의 노예가. 뭐 노예 제도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요? 그렇게 사실 필요는 없고요. 예,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뭔가 열심히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물론 저도 열심히 살아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거의 1년 365일을 위장, 뭐 대장, 내장, 내장이래, 대장, 소장 이쪽에 계속 문제가 생겼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 다 남 위해서 한 거예요. 남 위해서. 그 남이라는 데 포함이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부모나 내 자식이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거를 희생이라는 걸로 자꾸 포장을 많이 하시죠.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어, 뭘 위해서 희생했어,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물론 뭐 누군가가 고마워해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지만, 진정한 희생이라는 거는 아무 연고 없는 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희생이지, 내 부모, 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그건 희생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런 건 희생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기심이죠. 본인이 한번 잘 살아보겠다, 우리 가족을 잘 살게 해보겠다, 내 자식을 한번 잘 살게 해보겠다, 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뭐 또 말이 샜는데, 그렇게 사시면은 그렇게 안 사시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드리시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한국에서 8시간 동안 여가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 동안은 뭔가를 계속 즐기면서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원래. 근데 한국은 그게 없어요. 예전에는 시간이 없었죠. 여가 활동을 할 시간이 없었고, 뭐 회사 뭐 야근이다 뭐 이것저것 하느라 뭐 시간이 없었던 거고, 지금은 그럴 만한 게 없어요. 여가선용 할 만한 게 뭐 최근에 와서 뭐 그런 이제 레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해외에 비해서는 별로 많은 것들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곳과 비교했을 때는 돈을 쓸 만한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중국은 그 나머지 여가 활동을 할 만한 의지들은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찾아서 하시죠. 근데 한국에서는 좀 그런 여가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중요하게 안 느끼시고, 별로 그렇게 뭐 하시지도 않고 필요성도 못 느끼시고, 거기 또 할 만한 것도 없고 계속 그런 식이죠. 그리고 뭐 아마 대표적으로는 주로 이제 뭐 네트워킹 같은 것들 하시면서 뭐 비즈니스를 연속적으로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든지, 뭐 이렇게 사람 만나서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여가를 이제 즐기는 게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뭐 게임 쪽 게임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갭 투자하는 거. 갭 투자는 근데 취미가 아니라 이제 거의 뭐 주업이 돼버렸는데, 그런 취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한국에서는 뭔가 돈을 쓰기가 힘들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어디에 돈을 썼었냐면, 여기 신사 좀 항상 지날 때마다 얘기하지만 몇 년째 이거를 공사를 하나요 지금? 하여튼 어디까지 얘기했죠? 예, 중국에서 제가 돈을 쓰는 쪽들은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어떻게 보면 여행에 가까운 거죠. 이제 그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구경하고 저기 구경하고 가서 뭐 사진 찍고, 그리고 뭐 에어로빅이나 뭐 수영장 같은 것들 다니고, 이제 레포츠들 즐기고, 가끔씩 이제 뭐 다른 분들 새로운 운동이 무슨 나왔다, 뭐 줌바 댄스가 나왔다 그럼 그냥 그런 거 가서 한번 구경하고, 뭐 이런 거 계속 뭐가 생기면 그런 것들 쫓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뭐 그런 형태죠. 그거 하면서 이제 돈을 쓰긴 씁니다. 그것들도 뭐 한번 뭐 이렇게 샹커라고 하는데, 샹커 하는데 한 200-300위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만원, 3-4만원씩 주고 뭐 이렇게 체험하고, 뭐 가죽 체험 공방에 나와서 막 유행이다 그럼 뭐 그런 데 쫓아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사실은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를 하기가 힘들죠. 앞에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 어찌됐든 첫 번째 문제가 이제 8시간 동안 돈을 버는 거는 뭐 어떻게든 딱 돈이 벌릴 수 있는 구멍이 몇 군데밖에 없는데, 돈을 벌었다고 하면 돈을 쓸 곳이 없고 쓸 시간도 없고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을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경제가 침체를 하는 거거든요. 뭐 지금 뭐 무슨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뭐 경기 침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소득주도 성장을 해서 소득이 늘고 있지만, 뭐 실제로 느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득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어찌됐든 그 기본급도 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급이 아니라 뭐죠? 최저임금이네. 최저임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은 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소득이 늘면 뭐합니까? 쓸데가 없는데. 쓸데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뭐 이제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숍 가가지고 뭐 커피 마시면서 막 돈을 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마셔봤자 거기서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앉아있다고 하면 뭐 10,000원도 안 쓴 겁니다. 예, 별로 많이 쓴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기본적인 돈이 순환이 돼야 되는 구조에서 돈을 쓸 곳이 없는 게 지금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고, 근데 이 쓸 곳이 없는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면, 소득은 늘고 돈은 쓸 곳이 없는데 그럼 돈이 쌓여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쌓여야 되는데 그 쌓이는 쪽에 그 하나의 함정이 파져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만큼 저금, 저축이나 뭐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걸 많이 드는 민족이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에. 한국이 유난스러운 거고요, 한국 분들이. 중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은행에다가 저금을 한다는 의미는 중국 분들은 잘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뭐 전반적으로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은 내가 돈을 쓰기 전에 잠시 넣어놓는 곳이지, 거기에 무슨 뭐 돈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걸로 뭐 집을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해요. 중국인들은 그런 생각들을 안 하고 있는 거고, 보통은 중국에서는 월급을 받으면 월급의 90% 이상은 씁니다. 그냥 월급은 쓰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국인들은 그런 것들이 생활화가 돼 있어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더 많이 벌리죠. 왜냐면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많이 벌리고, 한쪽에서 부는 축적이 되고는 있어요. 근데 그 부가 축적이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또 벌리면 쓰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 돌아가죠. 그만큼 내수시장은 계속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중국은 소비를 잘하기 때문에 내수시장이 큰 겁니다. 일단은 그렇게 지금 뭐 중국은 돌아가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어떤 변수가 있냐면 부동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들어가 있어서 한국이 뭐 땅덩어리가 작네 크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이 땅덩어리 작지 않고요. 서울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
물론 이제 중국 상하이를 한번 가보시면 서울이 이제 얼마나 작은지를 이해를 하시게 되겠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서울 자체는 어찌됐든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큰 공간이고, 그리고 서울만 한국에 서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도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다른 지방들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동산에 이제 집중이 되는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돈이 갈 데가 없는 돈들이, 쓸 데가 없는 돈들이 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다 모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급여 생활자들은,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거주의 문제입니다. 아닌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집에 주택이 있지 않으면, 보통 집이 없으면 한국 사람들이 거의 99%가 공통적으로 불안해하세요. 내 집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세를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죠. 내가 세입자라고 하면 세입자는 무조건 약자, 세입자는 무조건 굉장히 선하고 약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떻게든 나는 집주인한테 이용을 당하거나 집주인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집주인한테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집을 사야 돼 라는 거를 거의 태어나면서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는 때부터 계속 그런 생활 환경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만약에 돈이 쓸 곳이 없으면 모으는데, 그 모으는 목적도 다른 목적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거나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어요. 주식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계시긴 할 텐데, 대부분은 부동산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내 집은 있어야 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돈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제가 보는 그 간단한 전체 돈의 흐름은, 돈을 벌어들이는 구멍은 한계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돈이 벌리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면서 돈을 벌리는 게 좀 늘기는 하는데, 느는 돈을 다 어디다 꼬라박고 있냐면 어떻게든 부동산에다가 그걸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부동산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서울이 있는 거고, 서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저기 어디 전라도 하남이래. 하남이 전라도가 아니죠. 어디였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하여튼 예를 들어서 목포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목포라고 하면, 목포에다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없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다들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서울에 집 하나 가지기 위해서, 전 국민이 서울에 집 하나 가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지금 현상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해결점은 뭐냐? 해결 방법은 이제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해결 방법이 이미 이제 그 문정부 출범할 때 분명하게 어필을 했었죠. 지금의 부동산 문제나 이런 걸 다 해결을 하려면 지방 발전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안에다가 포함을 시키셨었는데, 헌법 개정안 아무도 신경 안 쓰셨잖아요. 한국 국민들 헌법 개정안 신경 쓰신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많이 없으세요. 다른 이슈도 신경 쓰시느라. 그래서 그냥 그것도 그냥 흘러갔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됐고, 제가 보는 이 부동산, 한국 경제가 해결이 되려면, 지금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지방 발전이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성남처럼, 성남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위성도시긴 한데, 성남 말고 좀 더 떨어진 쪽, 대전도 물론 이제 우리 대전도 좋아요. 여기도 이런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실 텐데, 대전 사신 분들은 그냥 서울하고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방 발전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서울 이상으로 지방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냥 서울 정도만 발전해라, 이거는 지방 발전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를 지방 발전 시키려면 목포를 서울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사람들이 서울로 집중이 되는 상황들이 해결이 되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이제 지방 발전 계획을 분명하게 수립을 하고 이미 5년 이상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해왔어요. 꽤 오랜 시간, 5년은 넘었습니다. 적어도 이제 창업 지원을 하면서, 스타트업들 창업 지원하면서 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제도를 계속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5년 이상 되었고, 한국도 물론 이제 전 정부 때부터 뭐 그런 스타트업 지원이나 해오시긴 하셨지만 구조 자체를 한 번도 한국은 이 수도 집중 형태에서 지방 분권 관련된 어떤 큰 노력을, 혁신적인 노력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고요. 부동산은 간단합니다. 서울에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서울에서 지금 집값이 2억짜리인 게 1억으로 떨어져도, 2억짜리 집이 1억으로 떨어져도 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로 돼야지 서울에서 부동산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까? 그런 상황 안 온다고요. 2억짜리가 1억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살려고 할 거예요. 그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가기 때문에 경제 상황은 절대로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나아져요. 이전에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풀었는데 그 예산 푼 게 어디로 갔을까요? 뭐 스타트업 대표분들 뭐 이렇게 뭐 스타트업 지원도 하고 뭐 정부 지원 자금 많이 나온다고 해서 뭐 많이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 지원 자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지만, 그런 걸 받는 게 마치 나라에서 세금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세금을 받는 거긴 합니다. 근데 그 아주 세발의 피고요. 대부분의 돈은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대출 형태로 빠져가지고 전부 다 부동산 취득이나 부동산 임대나 이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돈이. 그럼 김동연 전 부총리가 그 직거래 해가지고 그 예산 푼 게 전부 어디로 간 거냐면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거기다가 9월 대책 내놓으면서 뻘짓거리 하면서 집값을 거의 1억 이상씩 막 뛰게 만들어놨죠, 서울 쪽을. 네, 하여튼 뭐 더 계속 얘기를 하면 또 욕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거시경제 관련된, 거시경제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전문가 같은데, 제가 보기에 한국 경제 시스템을 해결을 하려면 돈이 벌리는 구석이 없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동에 1년 동안 있었지만 명동에서 파는 물건들 10년 전에 팔던 물건들이에요. 다 바뀌질 않아요. 절대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번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은, 명동 같은 데 방문한 외국인은 한 번 오면 절대로 재방문 안 할 겁니다. 명동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거는 기껏해야 먹을 거 정도? 그 외에는 무슨 명동에 가서 양말을 샀는데 진짜 뭐 좋아서 또 가서 양말을 사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10년 동안 똑같은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거는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거고 당연히 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돈이 생기는, 수출을 하든 뭘 하든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돈이 생길 수 있는 구멍은 하나밖에 없죠. 몇 개 없어요. 예, 몇 개 없는 상황인데, 이게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이게 돈이 써야 되는데 쓸 곳도 없고, 이 쓸 곳이 없는 돈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전부 다 부동산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지방 분권 외에는 없어요. 지방 발전을 더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심은 있지만, 정부나 우리 문 대통령은 관심은 있지만 이 한국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시민들이 지방 분권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누구도 서울에 사는 사람한테 혹시 부산에 내려가서 생활하실래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부산 살기 좋잖아요. 부산 좋고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교통편만 빼고. 근데 서울 사는 사람한테 부산 내려가서 살 생각 있냐 그러면 그 사람도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무슨 뭐 부산으로 마치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귀향이라고 그러나요?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뇌피셜인 거고요.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질 겁니다. 단지 이제 제가 조금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젊은 층들은 이런 패러다임에서 약간 거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집이라는 거는 살 수가 없어, 나는. 아예 집을 포기를 하거나, 집을 포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조금 더 그러면 이제 이 전반적인 문화나 이 서울에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몇몇이 바뀌어서 되진 않고 거의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개념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하여튼 이 얘기를 오늘 이제 요 내용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아직도 목포 부동산 얘기하고 뭐 그 얼마 투자금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 롯데 그 잠실에 있는 그 롯데 그건 뭔가요? 그 롯데 그 큰 빌딩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롯데 타워라고 합니까? 그 롯데 타워 그 안에 있는 아파트 몇 평대라고 그랬죠? 50평대인가요? 60평대인가요? 그게 가격이 얼마라고 그랬는지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그런 거 얘기를 들으면서 자괴감을 느끼시고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목포에다가 뭐 10억 얼마 뭐 그게 뭐야? 그게 무슨 기사거리가 되는 것도 웃긴 거고, 그게 비난거리가 되는 것도 웃긴 거고, 그게 무슨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줬다고 하는 것도 웃긴, 다 웃긴 짓이야. 그게 뭐야, 그게. 10몇 억은 그게 돈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일반 우리, 한국에 계신 수많은 우물국 개구리님들께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데, 좀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려면 올바른 곳에 좀 관심들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돈틀 주방 7회 마치겠습니다.